벽면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집니다. 5년 전 준공 막바지 단계였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 피난 통로를 짓는 과정에서 토사가 터널을 짓누르면서 터널이 무너진 겁니다. 복구 작업에다 설계가 잇따라 바뀌면서 사업은 5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사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구와 공사 지연에 따른 투자비를 부담해달라는 건데 일단 금액은 12억 원 가량입니다. 앞으로 소송전 규모가 수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행사와 정부 간 협약서에 따르면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비가 증가할 경우 주무관청이 비용의 80%를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행사는 지반 침하가 예측 불가능한 지하가스나 유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부실 시공이 원인이라며 보상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은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피난 통로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말 준공은 어려운 상황. 게다가 이번에 벌어진 소송전도 준공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전 마산간 복선 전철 참 문제가 많은데요. 당연히 완공 시점은 이미 지나간 거죠? 예, 기존의 원래 완공 시점은 2020년 6월 달에 완공해서 네.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과정에서 사상구 이제 삼락 생태공원 지하 쪽 공사였는데 여기 이제 피난 터널을 만드는 공사 중에 붕괴 사고가 있어서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매우 연약한 집안이고 그리고 낙동강 물과 이제 뻘이 유입되는 바람에 지금 그 피난 터널에 대한 이제 개선 여부 이것 때문에 국토부와 지금 저 시행사 간에 지금 분쟁이 있어서 지금 5년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 지금 정확한 개통 일자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복선 전철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그죠? 이게 행정 통합의 문제도 있고 또 교류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좀 핵심 네.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서로를 오가는 통근하시는 그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출퇴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가 경남과의 행정 통합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두 곳 간의 그 장벽을 허무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프라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2009년 민간 투자 개발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총 사업비가 1조 5,766억 원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자본이 투입이 되는 네네. 만큼 부울경 그리고 부산 마산 직접적인 이런 시민분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정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생활권 확대라든지 적극적 통근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업인 만큼 늦어지는 데에 대한 불편감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송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뭐 사고에 대해서도 뭐 또 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고 이후에 애초 이제 시공사도 이제 곧 이제 그 시운전을 하고 개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복구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복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총 구간은 이제 32.7km 신설 구간 중에 일부 이제 여기 붕괴 사고 구간이 있어서 지금 개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은 지금 한 98% 정도 지금 공정률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노선 이제 선로 이제 전기통신 시스템 이런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다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 이 붕괴 구간이 지금 문제인데 붕괴 구간 자체도 지금 90%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와 지금 시행사 간에 이제 분쟁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그 기존에 원래 설치 예정이었던 피난 구간을 지금 기술상의 문제로 시행사 측은 지금 열차 진입 방지 시설로 이제 교체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하면 괜찮다는 그런 입장이고 네네. 국토부는 기존처럼 이제 피난 구간으로 그렇게 건설을 해야 된다. 네네. 이 부분에서 지금 5년간 지금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얘기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본 사업의 시공사는 이제 SK 에코플랜트
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민간 기업이 복구 공사까지도 이제 함께 하고 또 5년 이상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그 이자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약 1조 원 이상을 현재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밝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비용에 대한 부분과 또 준공 후에 이 복구 공사비 산출이 끝나고 나면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이 에코플랜트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당장의 소송 금액은 굉장히 소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판결에 가까워지면 이 소송 금액은 거의 무려 5천억 대 정도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국토부도 현재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이 5천억 대에 달할 거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민 불편의 문제도 있고 세금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세금 지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네네.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그런 세금도 중요하지만 5년간 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으로 있는 그런 간접 피해들이 저희가 지금 누적되어 있는 그런 피해들이 더 우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 경남 간에 이제 지금 부경 행정통합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 교통망들이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필수 인프라로 지금 많은 부분 GTX-A나 이런 그 교통망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은 유일한 이제 경남과의 이 교통망이 지금 대중교통망이 지연이 되면서 지금 한 5년간 지역 교류 그리고 지역 발전에 지금 많은 차질이 지금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소송 비용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이런 간접 피해 효과들이 누적되면서 조속히 이 부마 복선 전철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이런 누적 피해가 더 쌓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부산시가 대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불편이라고 쓰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데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제 사고가 난 부분 같은 경우에 제대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걸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중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렇게 개통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운전을 하는 기간이 네, 있습니다. 네, 약 네. 1년 정도는 시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개통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이 시운전 기간은 결국 안전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제 100% 준공이 된 다음 시운전을 하면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거나 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할 때 있어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민간의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연약 지반으로 인한 공사 피해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늘어지고 또 소송까지 이어짐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좀 충분하게 기간과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국토부도 향후에 지금 이런 철도망이 신규로 구축이 될 지점들도 부산시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기간이나 예산은 충분히 가져가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을 좀 더 잠재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하면서 무슨 얘기를 자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부산하고 경남 간에 이렇게 연결이 또 시민의 교류가 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언뜻 들으면은 그냥 뭐 원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부산, 울산, 경남 분들에게 이게 소통과 교류에 큰 도움이 되는가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부산 마산 복전철 같은 경우는 부산 부선역에서 이제 네, 시작을 부선역이죠. 해서 네네. 이제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마산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여기 에코델타 시티 역도 이제 신설에 대한 부분이 추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부전에서 출발해서 사상 그리고 서부산 유통단지 그다음 경마공원을 지나서 에코델타 시티까지 거쳐서 이제 창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물리적인 것이 그동안은 다른 철도를 이용하거나 지하철도 양산까지 가셔서 타고 오시거나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도 짧아지고 더 다양한 그 역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는 부산에서 하지만 출근은 마산에서 하실 수도 있고 마산에서 거주하시지만 부산으로 출근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 행정통합 문제와 연결을 우리가 한번 지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교류가 늘어나고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은 행정통합에도 유리한 거죠. 유리한 뿐만이 아니고 필수 인프라라고 필수 봐야 인프라다. 됩니다. 네네. 예, 저 행정통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부산과 경남이 하나의 도시로 엮이는 이런 행정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산에서 경남 창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제 사상 버스터미널을 통한 이제 시외버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경기도가 이제 광역 그 철도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거의 하루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런 교통망이 있어야지 지금 부산과 경남 그리고 서로의 그러니까 행정자치지역 간의 강점을 서로 융합하고 거기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진정한 행정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마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완공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개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 개통을 먼저 할 수는 없나요? 부분 개통을 한다고 해도 이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경남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부산 안에서만 그렇게 되면 또 움직이게 되는 지점이라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분 개통보다도 현재 가장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는 피난 터널에 대해서 민간과 국토부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어서 빨리 좀 조정이 되어서 이제 100% 준공으로 올해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유센 이슈는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송호연 의원 두 분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서 의원님 부탁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부산의 정치인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는 항상 부산 MBC 시사 포커스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부산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부산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면밀하게 더 살피면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주어진 저의 권한을 최대한의 결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과 시민만 바라보면서 밝은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월 방송을 하면서 다양한 부산 현안 이슈들을 다루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N 이슈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부산 현안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시민 여러분들께 방송이 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저도 지금까지 함께 신청해 주시고 많은 의견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